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시행되는 제12회 서울경제신문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승부데이였죠. 승부데이에서 가장 마지막 경주였던 하이라이트 11경주 A급 메인 1호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경주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번 카우보이 킹을 놓고 A급 메인을 강하게 붙어봤던 경주였습니다. 생각보다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저는 카우보이 킹이 한 중위권 정도는 붙을 줄 알았는데 훅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슈퍼피니시가 선행을 장악했고요. 여기까지는 선행은 정상적인 전개였어요. 다프네가 외곽에서 바짝 붙었고, 국대 클래스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2번마 국대 클래스도 카우보이 킹하고 지금 외곽에 있습니다. 제가 주력 막건이 이제 4텐이 주력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좀 가슴을 졸이고 봤습니다. 4번의 폭발력을 믿고는 있었지만 포지션이 너무 안 나왔거든요. 다프네는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슈퍼피니시 외곽에서 저렇게 강하게 프레스를 하고 버텨내기는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0번마가 라운드 하이맨 치고 나왔고, 자, 외곽에 4번 카우보이 킹이 보이길래 됐다. 진로가 열렸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4텐의 가능성을 주력 막건이니까 기대를 했는데 라운드 하이맨이 끝걸음이 좀 모자랐습니다. 국대 클래스가 잘 따라오면서 4-2로 방어 막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10번마가 조금 더 힘을 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 경주 A급 메인 카우보이 킹을 놓고 들어가면서 복승식이 39.3배, 쌍승식이 이제 79.7배가 나왔고요. 한 달 전에 제가 A급 메인으로 마무리 끝장승부 비슷하죠. 영광의 미소를 놓고 들어가면서 금빛마 역시 방어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복승식이 44배, 쌍승식이 201배가 나왔는데 그때의 어떤 마지막 경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때는 주력으로 공략했던 한강보스가 3위를 왔죠. 이게 3쌍이 1378배가 나왔더라고요. 한강보스의 그때 활약상도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런 새벽 쪽의 힘을 바탕으로 풀어드리는 한우리의 A급 승부입니다. 1호 경마가 8번의 힘을 실어드린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 1경주와 3경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서울은 6경주와 마지막 경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 절반 정도를 좋은 결과로 연결시켜 드렸는데 좀 더 많은 적중을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메인에서 또 주력이 아니라서 또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또 새벽 쪽의 힘을 바탕으로 이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는 관심 경주가 있었죠. KRA급 클래식 대상 경주. KRA급 클래식 대상 경주는 위너스맨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이 위너스맨, 1번이 투혼의 반석, 8번이 행복왕자, 3번이 석세스 마초. 어차피 그 4마리 싸움으로 제가 주중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저는 석세스 마초와 행복왕자 쪽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높였어요. 특히 행복왕자. 근데 초반 전개부터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투혼의 반석이 선행을 못 갔어요. 선행을 못 나서는 투혼의 반석은 의외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왕자도 잘 뛰었을 때 보면요,
3코너 이전에 감아와요. 3코너 돌 때 선두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게 예전 전성기 때 모습보다는 좀 늦어요. 석세스 마초가 지금 외곽에서 3위권, 2위권, 위너스맨이 한 5위권 정도 붙어 있습니다. 4, 5위권. 석세스 마초도 그렇게 편한 전개는 아니었고, 또 4코너 도로 나오는 과정에서 외곽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까지 노출합니다. 행복왕자가 이제 한 6위권 정도까지 밀고 올라왔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늦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 한 4위권, 3위권까지 붙었겠죠. 자, 여기서 석세스 마초가 채찍에 조금 외곽으로 튕겨버렸어요. 어쨌든 위너스맨이 종반 여유가 많았습니다. 완벽한 부활이에요. 위너스맨이 올해 초중반만 해도 직선주로 저런 폭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측에 석세스 마초가 버티면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행복왕자는 직선주로에서도 별다른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난번 코리아컵하고 또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KRA 클래식을 봤을 때 올해 그랑프리의 전망을 해보면 위너스맨의 그랑프리 2연패를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네 반석이 따라가서는 상당히 믿음지 못한 경주력을 보였어요. 이번에 서울 올라왔을 때 조교가 좀 살짝 약한 게,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강도가 평소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당연히 체중도 좀 불어서 나왔고, 영향을 좀 미쳤는지는 다음 경주를 보고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랑프리 전에 한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행복왕자가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지 못한 게 그것도 좀 아쉬워요.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행복왕자가 상당히 외적인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6세의 나이, 정점을 지났나요? 어쨌든 부경의 위너스맨 부활을 알리면서 그랑프리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밝힌 그런 KRA컵 클래식 경주였습니다. 반면 토네 반석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왕자 마찬가지입니다. 석세스 마초는 4코너에서 외곽으로 약간 튕기는 모습, 그리고 시종 외곽을 돌았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나름 베스트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2300에서 경쟁력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딱 이 정도 수준, 위너스맨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마필이었던 격차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행복왕자가 얼마나 부활하느냐, 토네 반석이 다른 계기를 마련하느냐, 요게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복병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KRA 클래식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시행되는 서울경제신문배 1400입니다. 지금 출마 등록을 한 20두 정도 했는데, 모르피스가 이 부담 중량의 기준점이거든요. 이번 경주 핸디캡 경주예요. 모르피스가 기준점인데 59를 딱 받고 출전을 포기를 해버렸네. 조기장의 모습을 안 드러냈는데 확인해본 결과 일요일도 안 나왔습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안 나왔어요, 조교를. 그래서 일단 모르피스를 빼고 나머지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전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준점이 이제 모르피스의 59니까 나머지 마필들, 레이팅이 낮은 마필들이 전부 하향 조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한 면모를 가진 마필들이 이번 대회에 선전을 펼칠 가능성을 열어놨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준점이 출전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 레전드 데이하고 라운탑맨 아마 당일 인기 1, 2위에요. 최저배당을 형성할 겁니다. 선두력이 탁월한 라운탑맨은 당일 선행을 갈 테고, 레전드 데이는
특유의 선임력 바탕으로 선두를 강하게 프레스하겠죠. 최저배당. 글쎄요. 복병권들이 도전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두 마필을 배제하고 나머지 마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이 두 마필에 대한 판단은 출마표 뜨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선행을 나설 나온 탐매는 아마도 버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레전드 데이는 출발지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한번 부러뜨리고 붙어볼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라운탑맨도 이번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빠른 마필들이, 정말 빠른 마필들이 안팎으로 포진되어 있거든요. 빅터문, 바이스로이, 이런 마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라운탑맨을 괴롭혀 줄 수 있는 수준이고, 특히 바이스로이 같은 경우에 저는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가, 특히 이 마필은 중속이 상당히 뛰어나요. 스피드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 경주는 나머지 마필들, 도전 세력 가운데 복병 위주로 한번 오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복병은 아닙니다만 일단 장산 클리어의 최근 성장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산 클리어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두면서 이 마필이 이제 1등급 올라와서 첫 승을 거두는 모습이에요. 500kg가 훌쩍 넘는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1폼인데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레전드 데이를 종반 따라잡는 역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10번 게이트에서 나오죠. 자, 그리고 레전드 데이는 5번 게이트입니다. 레전드 데이가 몰고 선두권 내측 포지션하고 장산 클리어는 초반에 좀 부드럽게 여유있게 가다가 여기서 자리 잡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초반 전개는 레전드 데이가 잘 풀어가는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뭐 선행이나 다름없죠. 외곽에 11번이나 7번이 머리를 더 내밀긴 했습니다만 안쪽 최적 포인트는 레전드 데이입니다. 자, 외곽에서 머리를 먼저 내밀고 있는 마필이 바이스로이예요. 바이스로이. 저만큼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마필이에요. 장산 클리어가 이제 중위권에서 힘을 쓰고 올라옵니다. 레전드 데이가 승기를 굳혀가는 듯 했지만 중앙에서 뚫고 나오는 장산 클리어입니다. 중반 잡아내요. 1200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폭발력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장산 클리어. 1400을 안 뛰어봤어요. 장산 클리어가. 이 장산 클리어라는 마필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1200만 쭉 뛰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뭐 1200 스페셜 리스트였죠. 1400을 뛰어보지 않았는데 체형이라든지 주행 밸런스를 살펴보면 저는 1400 극복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장산 클리어의 경주 모습, 일단 기대를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노던 타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던 타임이라는 마필도 지금 1등급에 올라온 이후에 바로 두 번째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1등급 첫 도전 3위, 두 번째 경주에서 1위, 그리고 대상 경주에서 뭐 바닥을 치고, 이 대상 경주가 지금 오너스컵입니다. 부산 원정 갔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검받고 나오는데요. 자, 우승했을 때 모습 한번 볼까요? 노던 타임. 이번 대회에 같이 출전하는 마이티 뉴가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코브라볼이 4위. 2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너파크 서울 구경주 1600m 승부입니다. 5번 코브라볼
출발이 좋습니다. 송재철 기수함께하는 5번 밀고 포지션 잘 잡았어요. 내 척에. 노던 타임과 3번 마인티뉴 그리고 인기마인 4번 흑전사도 선두권을 노려봅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에코빌 8번 최적 전개죠. 저기서 이제 넘겨주지만 4번 흑전사 조제로 기수함께하는 1, 2코너를 너무 잘 돌았기 때문에 5번 코브라볼과 7번 에코빌이 2, 3위권 1, 2코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2코너를 제대로 돌아 나온 거예요. 님의 향기 3번 마이티뉴 순으로 추격하고 1번 다크 플레이어와 6번 글로벌 캡틴이 자, 이 최적 전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결승선까지 5번 코브라볼과 7번 4코너 2번 노던 돌아 나오면서 3위권에서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척으로 추입을 합니다. 4번 흑전사가 선두 안쪽을 노리는 2번 노던 타임 바깥쪽을 노리는 5번 코브라볼까지 4번 2번 5번 세 마리의 3파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3번 마이티뉴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노던 타임과 빅토르 기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호흡 맞추는 3번 마이티뉴가 바깥쪽에서 2번 노던 타임과의 거리 힘이 있어요. 살짝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 마이티뉴가 종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2위로 이때 외곽에서 오히려 종반 갈수록 더 벌어져요. 노든 타임이 더 격차를 벌려갑니다. 3번 6번 저렇게 추입형 마필이 올라왔을 때는 대부분 따라잡히는 게 대부분인데 글로벌 캡틴이었습니다. 따라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격차를 늘려가면서 우승하는 모습이에요. 노던 타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노던 타임 훈련 시에 뭐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훈련 모습까지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노던 타임하고 장산 클리어가 병합을 했어요. 관심을 가지는 두 마필 장산 클리어 노던 타임. 장산 클리어가 외곽에서 노던 타임보다 우세한 스피드를 보이고 길게 가는 힘에서도 앞서는 듯 보였는데 노던 타임이 길게 가면서 또 근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가는 힘은 두 마필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저기 동영상 보시면은 장산 클리어가 좀 더 나은 듯 보일 거예요. 외곽에서. 근데 노던 타임의 길게 가는 근성이 상당히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교시의 모습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훈련시의 모습. 장산 클리어. 노던 타임입니다. 자, 복병권에서 또 다른 재밌는 마필 한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이 브라더라는 마필입니다. 인기권에서 거의 안 잡힐 거예요. 이 마필은. 자, 지금 1등급 올라와서 두 번 뛰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등급 마지막 경주에서 57.5를 달고 1분 26초대를 끊었어요. 주로 함수율 4%입니다. 이때 우승했을 때 글로벌 법의 발베니는 이번 대회에 같이 출격합니다. 이런 마필들을 제압하는 모습인데요. 자, 57.5를 달고 1400을 소화하는 조이 브라더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5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바닥이 있죠. 출발이 주춤했습니다. 이 조이 브라더라는 마필은 발주에 기복이 좀 있어요. 발주가 좋을 때는 앞선에서 바로 풀어갈 때도 있고 느리면은 저렇게 후미에서 중반에 이제 감아 나올 때도 있고 참고 갈 때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다실바 기수와의 호흡이에요. 지금 이경주는. 삼 코너 돌면서 추진하면서 감아 나옵니다. 약간 지금 전개로는 거의 뭐 오버페이스성 레이스예요. 부담 중량을 57.5를 달았거든요. 저 정도 중량을 달고 외곽을 저렇게 몰고 나옵니다. 채찍까지 돼요. 지금 4코너 돌기 전에 어지간한 마필이면 퍼져야죠. 근데 직선줄에서 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깥쪽 5번 조이브라도 다시 일반 이수 함께하는 5번 조이브라도가 가장 앞서 나오고 9번 글로벌 무대가 2위로 5번 9번 두 마리 앞서고 보더니 11번 이날 57.5를 달고 보여준 경주력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등급 올라와서 두 번째 경주 특별 경주입니다. 이날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장산 레이저 포에버 드림 여러 마필들이 지금 같이 뛰어요. 조이브라더는 1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7번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STC 4번 포에버 드림이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쪽에 4번 포에버 드림 자, 1번 조이브라더도 이번에는 출발이 직전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긴 한데 9번 빅스고와 7번 장산 레이저 크게 뭐 무리하지 않고 곱게 따라갑니다. 시작했습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을 넘어선 7번 장산 레이저와 9번 빅스고입니다. 안쪽에 있는 7번 장산 레이저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임기원 기수 함께하는 7번 장산 레이저가 반마신 정도 1마신 정도 앞선 채로 이 코너를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로 먼저 진입하고 바깥쪽 9번 빅스고가 2위로 그들을 안쪽에서 4번 포에버 드림이 따르고 장산 레이저가 완전히 감아버렸죠. 선두권을 5번 강탈해버렸고 자리에 있습니다. 이마인 5번 흥행길주가 5위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선두는 7번 장산 레이저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 앞서 있고 변함없이 바깥 자, 조이브라더 한 6위권 정도에 있는데 방향을 외곽으로 잡습니다. 3위로 따르고 10번 장산바다의 안쪽에 4번 포에버 드림과 인기마인 5번 저기서 조금 더 참지 않고 왜 외곽으로 틀었을까요? 따르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줄에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코너 돌면서 그리 손해볼 걸 뻔히 알 텐데 7번 장산 레이저의 바깥쪽은 9번 빅스고 7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0번 장산바다가 3위로 안쪽에서는 4번 포에버 드림 따르면서 7번 9번 10번 외곽을 감아도 승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긴 한데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힙니다. 자, 결승 직전 코너링 돌면서 외곽 감아 나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바깥쪽 9번 빅스고가 안쪽에 있는 7번 장산 레이저를 근소한 거리차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9번 빅스고 7번 장산 레이저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펼쳐지는 가운데 안쪽을 내면서 장산 레이저도 포에버 드림과 인기마인 5번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딱 붙었는데 안 잡혀요. 순식간에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빅소그하고 붙었는데 오히려 끌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요. 그리고 외곽에 지금 조이브라더가 좁히는 모습. 결승선 통과할 때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격차가 벌어져 있었는데 결승선 통과할 때 확 좁혀집니다. 외곽 돌고 그리 손해보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격차는 거의 없다. 오히려 저는 조이브라더의 어떤 근성이라든지 종반 폭발력에 한 표 더 주고 싶다 라는 그러한 경주력이었습니다. 조이브라더. 그리고 코브라볼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자, 코브라볼이 1등급 올라와서 직전 첫 승을 일궈냈습니다. 1600이에요. 단거리에서 첫 승을 일궈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1600에서 첫 승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9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됐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벤치너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등급 말들의 16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인기마인 1번 로드반 경주 초반 움직임 좋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9번 코브라볼입니다. 1번 9번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아서 코브라볼은 초반에 자리 잡고 따라가는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두는 안토니오 기수 함께하는 인기마 1번 로드반 뭐 어차피 선행은 못 갈 테고 저런 선입 작전을 이번에도 구사해야 될 텐데 5마신까지 거리 작전을 풀어나가기가 좋다는 건 아주 9번 두 마리가 앞서 강점이죠. 6번 발베니가 3위로 안쪽으로는 4번 왕벚꽃과 뭐 빠른 마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코브라볼의 포지션은 아마 2위, 3위, 4위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5번 우리 그리고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8번 갤럽 컬링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줄에서 이제 3코너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1번 로드반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권 9번 코브라볼이 1번 로드반과의 거리차를 많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발베지는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것 같은데 9번 9번 6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4번 의외로 지금 좀 인기권에서 비껴난 마필에 기승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8번 갤럽 컬링이 선두권과의 거리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로드만이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9번 코브라볼. 자, 코브라볼이 외곽감아 나와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마필이 스스로 끌고 나오는 힘이 좋아요. 바로 저 부분에서 제가 이번 경주 코브라볼을 주목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지금 별다른 추진 없이 선두권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리고 직선주로 추진하니까 격차를 벌려나가는 모습, 추진에 대한 반응도 좋아요. 정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코브라볼이 1등급 첫 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제가 거론해 드렸던 마필들이 애초에 인기 1, 2회마 레전드데이, 라운탑맨을 제외하고 장상 클리어, 그리고 노던타임, 코브라볼, 조이 브라더, 요 네 마필을 제가 지금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한두 정도 더 본다면 마이티 뉴라는 마필도, 이 마필이 1등급 올라오기 전에 2등급에서 마지막 경주에서 1400을 상당히 인상적인 1분 25초 프레시라는 타임을 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함수율이 아마 7% 정도 될 거예요. 57을 달고 1분 25초 프레스 끊었어요. 마이티 뉴도 1400에 나름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앞선이 너무 두텁고 강하고 종반 힘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마이티 뉴가 감아올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마이티 뉴는 뺐습니다. 자, 조이 브라더, 코브라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장상 클리어, 노던타임, 요 네 마필을 인기 1, 2마를 일격할 수 있는, 일격을 매길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주시기 바라고, 장상 클리어나 뭐 코브라볼은 인기를 좀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이 브라더, 노던타임도 좀 쉬었다 나오기 때문에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배 상당한 난타전이 될 거고 저배당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뭐 출발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선두권 공략할 마필도 많고 게이트에 따라서 명암이 좀 갈리는 마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경제신문배는 일단 능력, 사이즈, 방금 거론해드렸던 마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 훈련까지 제가 살펴보고 조교 때 좋은 마필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확 와닿는 마필이 있다면 제가 승부로 가져가면서 힘까지 한번 실어드릴 그런 용의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서울경제신문배. 자, 오늘은 서울경제신문배 살펴보고 지난주 승부대회의 마지막 경주 커브킹 뭐 고맙게 승부를 해준 마필 살펴보고 KRA 클래식 살펴보면서 올해 그랑프리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이번 주도 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경주도 많이 있고 마필도 많이 있습니다. 월요 새벽 훈련을 통해서 잡아낸 마필들이 많아요.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좋은 성적을 위해서 준비 잘 해서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또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